여러분,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세요. 월스트리트에 숨겨진 비밀. 한국 최초로 공개되는 게리 빌펠트의 충격적인 투자법이 드디어 베일을 벗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투자 상식은 이제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세요. 단돈 $1,000로 수억 달러의 자산을 일군 한 농부의 아들이 1980년대 미국 선물 시장을 평정했던 그 전설적인 비법을 지금부터 완벽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손실에 허덕이며 좌절하고 있나요? 답답한 개미 투자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게리 빌펠트의 천재적인 트레이딩 원칙이 당신의 투자 인생을 180도 뒤바꿀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고도 좀처럼 성공의 문을 열지 못했다면 이 영상이 바로 당신의 인생 역전 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게리 빌펠트의 철학은 단순하면서도 소름 돋습니다. 바로 이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라는 원칙을 넘어선 탐욕과 인내의 극한 게임입니다. 이익이 나는 포지션은 절대 놓치지 않고 최대한 유지하며, 손실이 나는 포지션은 칼같이 잘라내는 것을 넘어 손실을 예측하고 계획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매매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손절 타이밍을 완벽하게 설계해 두는 것이죠. 성공적인 트레이더는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매 전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합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기 전 모든 전략을 짜놓는 장군처럼 말이죠. 준비 없이 뛰어드는 매매는 결국 파멸로 이어질 뿐입니다. 혹시 당신은 매일같이 차트를 들여다보며 초단타에 목숨 걸고 있나요? 빌펠트의 전략은 당신의 허파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잦은 매매는 오히려 손실을 부릅니다. 성공한 트레이더들은 거래 횟수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한 번의 매매에 모든 것을 겁니다. 초보자일수록 한 방을 노리기보다 철저한 준비와 깊은 고민 끝에 단 한 번의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게리 빌펠트와 같은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은 우리와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인간 초월적인 자질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욕심과 충동을 얼음처럼 통제하는 능력으로 감정은 트레이더의 최대 적임을 인지하고, 좋은 포지션에서 숨죽이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통해 기다림의 미학이 곧 수익의 미학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남들과 반대로 움직이는 용기로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승리했으며, 손실을 웃으며 감수할 수 있는 강철 멘탈로 손실은 실패가 아니라 다음 성공을 위한 발판임을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에 대한 불타는 열망과 미친 집중력으로 목표가 명확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마치 포커 게임과도 같습니다. 좋은 패가 들어왔을 때는 과감하게 배팅하고, 좋지 않은 패일 때는 미련 없이 폴드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승부는 철저한 준비와 무한한 인내 끝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결국 게리 빌펠트의 투자 비법은 확률 높은 기회에 모든 것을 걸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며 버티는 것입니다. 이 원칙 하나만 철저히 지켜도 당신은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게리 빌펠트의 비밀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 준비가 되셨나요? 이 투자법으로 당신의 잠자는 투자 DNA를 깨워보세요. 게리 빌펠트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에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1980년대 미국 선물 시장에서 활동한 그는 마켓 위저드라는 책에 소개될 정도로 놀라운 성과를 기록한 전설적인 트레이더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특별한 배경이나 자본 없이 순수하게 실력만으로 성공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일리노이주 피오리아라는 작은 도시에서 소규모 증권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뉴욕이나 시카고의 대형 투자 회사들과 당당히 경쟁했던 그의 이야기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빌 펠트의 투자 철학은 기존의 가치 투자나 성장주 투자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그는 시장의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수익 창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것을 꿈꾸지만 빌 펠트는 오히려 상승 추세가 확실해진 후에 매수하고 하락 추세가 확실해진 후에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는 언뜻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투자자들이 실행하지 못하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상승한 주식을 사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하락하는 주식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손실을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빌 펠트는 자신의 예상이 틀렸다는 것을 시장이 보여주면 즉시 포지션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자신의 판단, 실수를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빌 펠트는 이러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시장의 신호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작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큰 수익의 기회를 잡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빌 펠트의 또 다른 특징은 집중 투자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분산 투자를 권하지만 빌 펠트는 자신이 확신하는 몇 개의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물론 이는 높은 위험을 수반하지만 그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이 위험을 통제했습니다. 그는 각 포지션에 대해 명확한 손절선을 설정하고 절대로 이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체 자본에서 한 번에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금액의 한계를 정해두고 이를 엄격히 지켰습니다. 시장 분석에 있어서 빌 펠트는 기술적 분석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차트 패턴과 거래량, 가격 움직임을 통해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브레이크아웃 전략을 즐겨 사용했는데 이는 주가가 기존의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돌파할 때 그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용한 전략입니다. 그는 이러한 브레이크아웃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포지션을 취하고 추세가 지속되는 동안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빌 펠트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감정 통제였습니다. 그는 투자에 있어서 감정이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탐욕과 공포는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며 이는 결국 투자 실패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모든 투자 결정을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이익이 나고 있을 때도 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한국 주식시장에서 빌 펠트의 전략을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먼저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의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성장주나 기술주에 집중하고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방어주나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흐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개별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거래량과 함께 급등하는 종목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빌 펠트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큰손들이 해당 종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은 단기간에 큰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 관리입니다. 빌 펠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정한 손절선을 지켰습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타기나 존버라는 말로 포장된 채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빌 펠트의 방식을 따른다면 매수 시점에서 이미 손절 가격을 정해두고 그 가격에 도달하면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반드시 매도해야 합니다. 빌 펠트의 투자법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그것이 시장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결국 사람들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심리는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매수에 나서게 되고 하락장에서는 매도 압력이 커집니다. 빌 펠트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을 타고 가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레버리지 사용에 대해서도 빌 펠트는 독특한 접근법을 보였습니다. 그는 확신이 있을 때만 레버리지를 사용했고 그마저도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무분별한 레버리지 사용은 투자가 아닌 도박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도 반드시 명확한 계획과 함께 사용했습니다. 한국의 신용거래나 선물 투자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 측면에서도 빌 펠트는 남달랐습니다. 그는 시장이 열려있는 시간 동안은 완전히 시장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일은 시장이 마감된 후에 처리했고 거래 시간 중에는 오직 차트와 시장 상황만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정한 수익을 원한다면 시장에 충분한 시간과 관심을 투자해야 합니다. 빌 펠트의 성공 스토리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의 지속적인 학습 자세입니다. 그는 시장에서 실패할 때마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자신의 전략을 보완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거래 일지를 작성하고 각 거래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있었기에 그는 단순한 운이 아닌 실력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환경을 생각해보면 빌 펠트의 전략이 더욱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정보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과의 연동성이 높아져서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빌 펠트가 추구했던 추세 추종 전략은 이러한 환경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 펠트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겸손함입니다. 그는 자신이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이 보여주는 신호를 읽고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 과신을 피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시장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접근해야 하며 언제든지 예상과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게리 빌 펠트의 투자법은 단순히 기술적인 방법론을 넘어서 투자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철학을 제시합니다. 그의 성공은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원칙을 지키는 자세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원칙들을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적용한다면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빌 펠트의 투자 비법 중에서 가장 실전적이면서도 놀라운 부분은 바로 그의 포지션 사이징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단순히 얼마를 투자할지만 생각하는 반면 빌 펠트는 각 거래에서의 리스크와 리워드 비율을 정확히 계산해서 포지션 크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잠재적 손실이 1이라면 잠재적 수익은 최소 3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작은 손실들을 감수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핵심 비밀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빌 펠트가 사용했던 피라미딩 기법입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르면 더 비싸졌다고 생각해서 매도를 고려하지만 빌 펠트는 오히려 상승 추세가 확실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이는 무작정 물타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만, 그리고 추세가 더욱 강화되는 신호가 나타날 때만 추가 매수를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한 번의 성공적인 거래에서 극대화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빌 펠트의 시장 타이밍 전략도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랐습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시장 타이밍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빌 펠트는 완벽한 타이밍보다는 확률적으로 유리한 시점을 포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횡보 구간 이후에는 대부분 큰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이 시점에서 브레이크아웃을 대비한 포지션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독특한 관점 중 하나는 뉴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좋은 뉴스가 나오면 매수하고 나쁜 뉴스가 나오면 매도하는 반면 빌 펠트는 뉴스보다는 그 뉴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미 시장에서 해당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신호로 해석했고, 나쁜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바닥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역발상적 사고는 그에게 남들이 놓치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빌 펠트가 활용했던 또 다른 고급 기법은 상관관계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개별 종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섹터, 원자재 가격, 금리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가가 상승할 때는 에너지 관련 주식뿐만 아니라 운송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거시적 관점은 단순히 차트만 보는 투자와는 차원이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심리적 측면에서 빌 펠트가 강조했던 것 중 하나는 군중 심리와 반대로 행동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시장이 극도로 낙관적일 때는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오히려 기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반대로만 행동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이 극단에 달했을 때만 역발상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빌 펠트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정말로 치밀했습니다. 그는 전체 자본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관리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생활자금이었고, 두 번째 단계는 안전한 투자를 위한 자금, 세 번째 단계는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자금, 마지막 단계는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투기적 자금이었습니다. 각 단계별로 서로 다른 투자 전략을 적용했고, 절대로 상위 단계의 자금을 하위 단계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자금 관리가 있었기에 그는 큰 손실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한국 주식시장에서 빌 펠트의 이러한 고급 전략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포지션 사이징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의 펀더멘털뿐만 아니라 기술적 지표상의 지지선과 저항선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매수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지선까지의 거리를 잠재적 손실로 계산하고 다음 저항선까지의 거리를 잠재적 수익으로 계산해서 최소 1대3의 비율이 나올 때만 투자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피라미딩 기법을 한국 시장에 적용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고 감정적 거래가 많기 때문에 추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반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할 때는 반드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 포지션에서 초기 투자 금액이 수익을 보고 있을 때만 추가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뉴스 분석을 할 때는 빌펠트의 접근법이 특히 유용합니다. 국내 증시는 해외 투자자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같은 뉴스라도 시간대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에 나온 호재 뉴스와 미국 시장 마감 후에 나온 호재 뉴스는 다음 날 국내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빌펠트처럼 뉴스 자체보다는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관관계 분석 측면에서는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환율 변동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되지만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됩니다. 또한 중국 경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나 정책 변화는 한국의 중국 관련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빌펠트의 군중심리 분석법을 한국 시장에 적용하려면 국내 투자자들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감정적이고 단기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의 신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 기사나 식당 사장님들까지 주식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주변에서 주식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는 바닥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빌펠트가 사용했던 또 다른 전략은 시간 분산 투자였습니다. 그는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포지션을 늘려갔습니다. 이는 평균 단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장 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초기 투자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추가 투자를 고려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계획을 재검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세계관에서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실패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빌펠트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였고 매 거래마다 무엇을 배웠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성공한 거래에서는 어떤 신호가 맞았는지를 분석했고 실패한 거래에서는 어떤 신호를 놓쳤는지 또는 잘못 해석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 과정이 그를 평범한 투자자에서 전설적인 트레이더로 만든 핵심 요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빌펠트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값진 교훈은 인내심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완벽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과 달리 빌펠트는 진짜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작은 규모로 시장 감각을 유지하다가 큰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큰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러한 메리알이 있는 투자 스타일이 그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국 게리 빌펠트의 투자법은 기술적 분석과 심리적 통찰, 그리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조화롭게 결합된 종합 예술품과 같습니다. 단순히 몇 가지 기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고방식과 접근법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입니다. 상상조차 못할 수익률, 1억이 93억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워렌 버핏도 놀랄 마이클 스타인하트의 이것 하나면 당신도 전설적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삶은 이제 그만. 당신도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마이클 스타인하트의 황금률을 손에 쥐고 시장을 지배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흔한 주식 투자팀 모음이 아닙니다. 당신의 투자 인생을 뿌리부터 뒤흔들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선하고 강렬한 아이디어로 가득 찬 특별한 주식 투자 가이드입니다. 21년간 무려 9,3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시대의 투자 거장, 마이클 스타인하트. 그의 핵심 전략을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는 순간, 당신은 주식 시장에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설 것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투자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치 마이클 스타인하트처럼 시장을 읽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될 당신의 미래를 기대하세요. 주식 시장은 마치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파도가 잔잔할 때는 누구나 배를 띄울 수 있지만 폭풍이 몰아치면 노련한 선원만이 살아남죠. 마이클 스타인하트는 그 폭풍 속에서도 늘 승리를 거둔 선원입니다. 그는 단지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의 성공은 철저한 전략과 균형 잡힌 사고에서 나왔습니다. 스타인하트는 주식 투자를 단순히 숫자와 차트의 게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을 사람의 심리와 욕망이 얽힌 전장으로 이해했죠. 그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신념과 회의적인 태도의 균형입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 아이디어에 확신을 가지되 그 아이디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그의 투자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 열쇠였습니다. 이제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어떤 전략이 그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었을까? 스타인하트의 투자 방식은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다른 투자자들이 간과한 기회를 포착하는데 천재적인 감각을 발휘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1970년대 초반 모두가 성장주에 열광하던 시기에 과열된 시장을 경계하며 과감히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결과는 물론 손실을 겪은 적도 있었지만 그는 그 실패를 발판 삼아 더 큰 성공을 일궈냈습니다. 실패는 그에게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교사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나요? 스타인하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기억에서 쉽게 잊히지만 실패는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의 전략 중 하나는 바로 변동성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식 시장은 늘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변동성을 두려워하죠. 스타인하트는 달랐습니다. 그는 변동성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 그는 침착하게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분석했고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깊이 파고들어 시장이 과소평가한 주식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이 시장의 주목을 받기 전에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이런 전략은 단순히 차트를 보는 것 이상의 통찰력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도 주식 차트를 볼 때 막막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스타인하트의 접근법은 차트의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를 읽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시장에서 경쟁하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기회가 보입니다. 이제 그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타인하트는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세 가지 기준을 중시했습니다. 첫째, 기업의 성장 가능성. 그는 단기적인 수익보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둘째, 시장의 비효율성. 그는 시장이 잘못 평가한 기업, 즉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내는 데 탁월했습니다. 셋째, 심리적 요인. 그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주가가 폭락할 때 그는 침착하게 그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따져보고 과감히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기술이 아니라 시장을 읽는 철학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식 시장에서 헤매고 있다면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투자 대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놀라운 기회가 눈앞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좋아 보이는데 나 같은 초보 투자자가 이런 전략을 어떻게 따라 할 수 있지? 걱정하지 마세요. 스타인하트의 전략은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고급 금융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과 실행력입니다. 그는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스타인하트도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해 다음 투자에 반영했습니다. 여러분도 매번 투자 기록을 남기고 왜 성공했는지, 왜 실패했는지를 꼼꼼히 기록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을 한 단계 더 높은 투자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타인하트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한 점입니다. 그는 다른 투자자들이 간과한 정보를 찾아내는 데 탁월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기업의 재무제표뿐 아니라 그 기업의 경영진, 시장 환경, 심지어 경쟁사의 동향까지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직접 발로 뛰며 정보를 모았죠. 여러분도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충분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기업의 재무제표, 업계 동향, 심지어 경영진의 인터뷰까지 수많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이 정보들을 하나씩 모아 퍼즐을 맞추듯 분석해보세요. 스타인하트처럼 시장의 숨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또 다른 비결은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의 큰 흐름을 읽고 적절한 순간에 진입하거나 퇴출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스타인하트는 단기적인 매매로 큰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큰 흐름을 읽었고 그 흐름 속에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1980년대 후반 기술주가 과열되기 전에 미리 투자해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연습을 해보세요. 경제 뉴스를 꾸준히 보고 업계 트렌드를 따라가며 어떤 섹터가 앞으로 주목받을지 예측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여러분의 투자 감각이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불꽃이 튀고 있을 겁니다. 스타인하트의 전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열정이 샘솟고 있지 않나요? 그 열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스타인하트는 늘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행동에 옮겼고 그 결과가 그의 성공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관심 있는 기업 한 곳을 골라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는 겁니다. 혹은 최근 시장에서 화제가 된 섹터를 조사하고 그 섹터의 주요 기업들을 리스트업 해보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은 어느새 스타인하트처럼 시장을 읽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가슴이 조금 더 뛰게 만들어 볼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타인하트의 전략을 따라 투자한 주식이 1년 뒤 2배로 뛴 모습을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점점 불어나고 가족과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투자 비결을 물어보는 장면을요. 이 모든 게 꿈이 아닙니다. 스타인하트의 전략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이미 스타인하트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스타인하트의 또 다른 강점은 심리적 통제력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도 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시장이 폭락하면 공포에 휩싸여 주식을 팔아버리거나 급등하면 욕심에 눈이 멀어 무리한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스타인하트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했고 모든 결정을 논리와 분석에 기반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배워보세요. 주식 시장에서 감정은 가장 큰 적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점검하세요. 반대로 주가가 급등할 때는 욕심을 억누르고 적절한 시점에 이익을 실현하는 법을 익히세요. 이 간단한 원칙이 여러분의 투자 성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제 그의 전략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스타인하트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데도 능수능란했습니다. 그는 한두 개의 주식에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 섹터와 자산의 분산 투자에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분산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각 자산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기술주와 에너지주, 금융주를 적절히 섞어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 점을 참고하세요. 한 가지 섹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섹터의 주식을 골고루 배치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시장이 흔들려도 여러분의 자산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스타인하트는 끊임없이 배우는 투자자였습니다. 그는 시장이 변할 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고 자신의 전략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는 책, 논문, 심지어 경쟁 투자자들의 전략까지 공부하며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본받아 보세요. 주식 투자는 끝없는 학습의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경제 뉴스를 읽고 투자 관련 책을 한 권씩 정복해 보세요. 혹은 유튜브에서 투자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보세요. 이 모든 작은 노력들이 쌓여 여러분을 더 나은 투자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타인하트의 전략을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단순히 이론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투자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지, 어떤 섹터가 유망한지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그 리스트를 바탕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시작해 보세요. 스타인하트도 처음부터 거액을 투자한 게 아닙니다. 그는 작은 자본으로 시작해 점점 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인하트의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그는 단기적인 수익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이 자신의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주식 시장은 때로는 느리게 움직이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은 본질적 가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좋은 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의 가치를 믿는다면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인내심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스타인하트의 전략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의 신념과 회의적 태도의 균형, 변동성을 활용하는 능력,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통찰력, 그리고 심리적 통제력과 인내심.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점점 불어나고 주식 시장에서 자신감 넘치는 투자자로 거듭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미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시장의 비효율성을 나만의 기회로 바꾸고 국경을 넘는 글로벌 시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당신의 모습이 진정 현실에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이에 스타인하트의 주식 투자법을 보다 더 상세히 꼼꼼하게 정리하여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게임이니 부디 집중해서 핵심 투자 전략들을 싹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주식 시장은 언제나 혼란과 기회로 가득 차 있지만 스타인하트는 바로 이 혼란 속에서 황금 같은 기회를 찾아내는데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시장이 비효율적일 때, 즉 주가가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특정 산업을 맹목적으로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불합리하게 과소평가할 때 그는 그 틈새를 파고들어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해냈습니다. 당신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전기차나 바이오테크에 열광할 때 그 열풍 속에서 잠시 주목받지 못한 숨겨진 기업을 찾아보세요. 이런 기업들은 시장에 뒤늦은 관심이 집중될 때 폭발적인 수익을 안겨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시장의 비효율성이 바로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는 또한 역발상 투자의 대가였습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아치울 때 그는 오히려 그 순간을 과감한 매수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경제 위기나 시장 폭락 시기에도 그는 차분히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분석하고 흔들림 없이 투자에 나섰습니다. 당신도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세요. 대신 그 기업의 재무제표, 경쟁력, 시장 점유율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공포는 일시적이지만 좋은 기업은 결국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한다면 당신은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스타인하트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철저한 리서치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뉴스나 시장 소문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연차 보고서는 물론 경영진의 발언, 심지어 업계 전문가들의 학술 논문까지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당신도 이 습관을 들여보세요. 관심 있는 기업의 최신 재무제표를 다운받아 수익성, 부채 비율, 현금 흐름을 직접 점검해보는 겁니다.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읽어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시장이 놓친 숨겨진 가치를 발견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리서치는 시간이 걸리는 고된 작업이지만 이 과정이야말로 당신을 평범한 투자자와 구분짓는 핵심 역량이 될 것입니다. 그는 또한 국경을 넘어 글로벌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미국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럽, 아시아, 심지어 신흥 시장까지 예리하게 주목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동유럽 시장이 개방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당신도 한국 시장에만 갇혀 있지 말고 중국의 소비재 기업이나 유럽의 친환경, 에너지 기업 등 다양한 시장을 탐색해 보세요. 글로벌 경제는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지역의 변화가 다른 지역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글로벌 경제 뉴스를 꾸준히 읽으며 다른 나라의 산업 트렌드를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당신의 투자 지평이 상상 이상으로 넓어질 것입니다. 위험 관리는 스타인하트 투자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는 큰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언제나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 변동성을 줄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도 이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모든 자산을 주식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일부를 채권이나 ETF에 분배하여 리스크를 분산하세요. 또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예기치 못한 위험이 닥칠 수 있으니 한 기업에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위험 관리는 단순히 손실을 줄이는 것을 넘어 당신의 수익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의 또 다른 강점은 산업 트렌드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개별 기업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붐이 오기 전에 기술 산업의 잠재력을 간파했던 것처럼 말이죠. 당신도 산업 트렌드를 주시하세요. 현재는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헬스케어 같은 섹터가 뜨겁게 주목받고 있죠. 이런 섹터의 선두 기업뿐 아니라 그 산업의 공급망에 있는 중소기업까지 살펴보세요. 때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훨씬 더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 관리 역시 스타인하트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든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현금을 확보해뒀습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 그는 현금을 활용해 저렴한 가격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당신도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현금으로 유지해보세요. 이는 당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즉시 행동할 수 있는 민첩성을 부여합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당신은 현금을 동원해 저평가된 주식을 빠르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은 당신의 투자 전략의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또한 그가 주목한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는 경영진의 역량과 윤리적 태도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CEO의 과거 경력, 주주와의 소통 방식, 기업의 투명성을 분석하여 장기적인 성과를 예측했습니다. 당신도 기업의 지배구조를 살펴보세요.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는지, 내부자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지 등을 확인하는 겁니다. 좋은 지배구조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숨겨진 지표입니다. 시장 심리는 스타인하트가 특히 깊이 이해했던 영역입니다. 그는 투자자들의 감정이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시장이 과도한 낙관주의에 빠졌을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과도한 비관주의가 팽배할 때는 오히려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당신도 시장 심리를 읽는 연습을 해보세요. 소셜미디어, 뉴스, 심지어 투자자 포럼의 분위기까지 살펴보는 겁니다. 모두가 낙관적일 때는 조심하고, 모두가 비관적일 때는 기회를 찾는 자세가 당신을 진정한 승자로 만들 것입니다. 가치와 성장의 균형 또한 그의 투자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저평가된 가치주와 고성장 가능성을 가진 주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안정적인 배당주를 기반으로 하되 신흥 기술 기업에도 투자해 균형을 맞췄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도 이 전략을 참고하세요. 안정적인 대기업 주식과 유망한 스타트업 주식을 함께 보유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스타인하트가 시장을 앞서갔던 결정적인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투자자들이 놓친 정보를 발굴하여 이를 투자에 활용했습니다. 업계 컨퍼런스, 전문가 네트워크, 심지어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정보를 모았습니다. 당신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보세요. 관심 있는 기업의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거나 그 기업의 고객 리뷰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정보들이 시장을 앞서는 통찰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 또한 그가 주목한 중요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금리, 인플레이션, GDP 성장률 같은 지표를 분석하여 시장의 큰 흐름을 읽었습니다. 금리가 상승할 때 채권과 주식의 균형을 조정하여 리스크를 관리했던 것처럼 말이죠. 당신도 거시경제 지표를 꾸준히 공부해보세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나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을 주시하는 것은 당신이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섹터 로테이션은 스타인하트가 경제 사이클에 맞춰 활용한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기술주나 소비재 주식에 투자하고, 불황일 때는 방어주나
필수 소비재 주식에 집중했습니다. 당신도 경제 사이클을 분석하여 섹터 로테이션을 시도해보세요. 경기 회복 초기에는 금융주나 산업주에 투자하고 경기 후퇴기에는 헬스케어나 유틸리티 섹터를 주목하는 겁니다. 이는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더욱 탄력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업 실사는 스타인하트가 특히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기업의 재무제표뿐 아니라 그 기업의 운영 방식, 경쟁 환경, 심지어 직원 만족도까지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당신도 기업 실사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관심 있는 기업의 공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그 기업의 제품을 체험해보는 겁니다. 이런 실사는 시장이 놓친 숨겨진 진실을 발굴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시장 비정상성은 그가 기회를 포착한 또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가격 급등이나 급락이 있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여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당신도 시장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주시하세요. 특정 주식이 갑자기 급등했다면 그 뒤에 숨은 뉴스나 이벤트를 분석해보는 겁니다. 이는 당신에게 예상치 못한 큰 기회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규제 변화도 그가 주목한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는 정부 정책이나 규제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될 때 친환경 기업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거뒀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도 규제 변화를 주시하세요. 탄소 배출 규제나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이 특정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세요. 이는 당신의 투자 판단에 새로운 차원을 더할 것입니다. 기술 혁신은 스타인하트가 늘 주시했던 거대한 트렌드였습니다. 그는 기술 변화가 산업을 재편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초기 시절, 관련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큰 성공을 거뒀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도 기술 혁신을 주시하세요. 현재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퀀텀 컴퓨팅 같은 기술이 주목받고 있죠. 이런 기술이 어떤 산업을 변화시킬지 예측하고 관련 기업에 투자해보세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가 고려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는 글로벌 정치적 불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투자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관련 주식에 투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시하세요. 주요국의 무역 갈등이나 지정학적 충돌이 특정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세요. 이는 당신의 투자 판단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행동 재무학은 스타인하트가 시장 심리를 이해하는 데 활용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이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군중 심리가 주가를 왜곡할 때 그 틈을 활용하여 수익을 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도 행동 재무학을 공부해보세요. 투자자들이 과도한 낙관이나 비관에 빠질 때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지 분석해보는 겁니다. 이는 당신이 시장의 감정적 흐름을 읽는데 엄청난 도움을 줄 것입니다. 대체 데이터는 스타인하트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대화한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재무 데이터뿐 아니라 소비자 트렌드, 소셜 미디어 반응, 심지어 위성 데이터까지 활용했습니다. 당신도 대체 데이터를 활용해보세요. 특정 기업의 매장 방문자 수나 온라인 검색량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데이터는 시장이 아직 반영하지 못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멀티팩터 모델은 그가 복합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성장성, 가치, 모멘텀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당신도 멀티팩터 모델을 적용해보세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서도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는 당신의 투자 결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ESG 투자는 스타인하트가 후기 투자에서 주목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한 투자가 장기적인 수익성을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도 ESG 요소를 투자에 반영해보세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다양성을 중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는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시스템적 리스크는 그가 항상 대비한 요소였습니다. 그는 금융위기나 시장 붕괴 같은 큰 충격에 대비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당신도 시스템적 리스크를 고려하세요. 시장 전체가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방어적인 자산을 일부 보유하는 겁니다. 이는 당신의 자산을 보호하는 강력한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AI와 투자 또한 그가 주목한 새로운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기술과 인간의 통찰력을 결합하여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도 AI 도구를 활용해 보세요. 데이터 분석 툴을 사용해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거나 시장 예측 모델을 참고하는 겁니다. 이는 당신의 투자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대응도 그의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포트폴리오를 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때 실물 자산이나 인플레이션 연동 자산에 투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도 인플레이션 지표를 주시하고 자산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현명한 전략을 세워보세요. 크립토 자산은 그가 후기 투자에서 탐색한 새로운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주목했지만 동시에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당신도 크립토 자산에 관심이 있다면 철저한 리서치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며 투자해보세요. 이 시장은 변동성이 크지만 상상 이상의 큰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세대 간 자산 이전 또한 그가 장기적인 부를 보존하기 위해 고려한 요소였습니다. 그는 자산을 다음 세대에 안전하게 전달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당신도 장기적인 자산 계획을 세워보세요. 신탁이나 장기 투자 상품을 활용해 부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겁니다. 시장 심리 지표는 그가 감정을 수치화하여 투자에 활용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의 낙관이나 비관 정도를 측정하여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했습니다. 당신도 시장 심리 지표를 활용해 보세요. 공포와 탐욕 지수나 투자자 설문 데이터를 참고하면 당신이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보의 질적 평가는 그가 노이즈와 시그널을 구분하는 데 사용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불필요한 소음을 구분하여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도 정보의 질을 평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뉴스의 출처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투자 철학의 일관성은 스타인하트 성공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자신의 원칙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당신도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고 이를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장기 투자에 집중하거나 특정 섹터에 주력하는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이는 당신의 투자 결정을 더욱 명확하고 흔들림 없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와 삶의 균형은 스타인하트가 추구한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그 돈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추구했습니다. 당신도 투자와 삶의 균형을 고민해 보세요. 투자로 얻은 수익을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이나 새로운 경험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스타인하트의 전략을 바탕으로 시장에 숨겨진 기회를 포착할 준비가 됐습니다. 시장의 비효율성을 활용하고 역발상으로 기회를 잡으며 철저한 리서치와 글로벌 시각으로 미래를 내다보세요. 위험을 관리하고 산업 트렌드를 읽으며
유동성과 지배구조를 고려하세요. 시장 심리를 이해하고 가치와 성장을 균형 있게 추구하며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하세요. 거시경제 지표와 섹터 로테이션, 기업 실사와 시장 비정상성을 주시하세요. 규제 변화와 기술 혁신, 지정학적 리스크와 행동 재무학을 고려하세요. 대체 데이터와 멀티팩터 모델, ESG 투자와 시스템적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AI와 인플레이션, 크립토 자산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을 고민하세요. 시장 심리 지표와 정보의 질적 평가, 투자 철학과 멘토링, 그리고 삶의 균형을 추구하세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스타인하트처럼 시장을 지배하는 투자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당신의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